필독 TV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필독 TV 필진과 함께하는 사례뉴스의 토크쇼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그 임준표 법무사님 모시고 언더백 기업 100인 이하의 저희 중소기업들이죠. 그 시작에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업 설립 시에 어떤 법적 주의점들에 경영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유의해야 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실 저희 필진 임준표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그 임준표 법무사님은요, 저희 사례뉴스 필진으로 법무경영,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그 굉장히 전문적인 칼럼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. 이런 경력들과 현재 그 법무사 사무소 대표 법무사로 계시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사실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이름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, 보통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건가요? 상호라고 보통 얘기하죠. 네, 뭐 사람도 태어나면은 뭐 장명을 하듯이 네. 법인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상호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사람도 뭐 개명이나 성명서에 가서 이름을 받듯이 법인 상호도 이렇게 좀 경영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이름을 갖고 사업을 좀 잘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이름들은 이렇게 먼저 좀 선점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주식회사 뭐 ABC라고 한다면 ABC가 너무 좋아서 내가 쓰려고 하는데 찾아보면 ABC가 있으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근데 한 10년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개정이 되면서 ABC인데 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게 되면 해당 그 사업하려는 자기 목적들이 만약에 다르다면은 같은 ABC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목적이 다른다는 건 산업군이 다르면은? 아니, 산업군이라기보다는 그냥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휴대폰 제조업, 휴대폰 판매업, 뭐 휴대폰 뭐 케이스 제조 뭐 이런 업을 하시는 ABC라고 한다면은 어떤 분이 뭐 출판업을 하고 싶어하는 주식회사 ABC라고 한다면은 뭐 출판업, 출판 제작업 뭐 이렇게 만약에 인쇄업을 한다면 업종이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. 이럴 경우는 여기도 원래 쓰던 곳은 당연히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쓰려는 주식회사 ABC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곳이어서 무조건 상호가 어떤 같은 관할 하에서 무조건 상호가 중복된다고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꼭 그 상호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앞선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사업 목적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그거를 좀 회피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.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은 요새 회사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비즈니스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그 업을 항상 말미에 꼭 넣어놔요. 그냥 하거나 안 이유가 하고. 뭔가요? 그냥 뭐 나중에 뭐 돈을 잘 벌어서 사옥을 사게 됐을 때 거기다 이제 임대차를 둘 때 그때 가서 또 목적 사업을 수정하느니 그냥 내 사업과 무관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워딩을 넣는데 그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워딩이 그냥 어떤 법이든지 다 넣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들도 본질적인 업종은 다른데 그냥 부동산 임대업을 또 이 새로 하는 업종도 또 넣는 거예요. 새로 하는 법인도. 그러다 보니까 임대업 이렇게 중복되면은 본질이 다르더라도 그게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ABC를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좀 유연하게 접근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걸 담당하는 법무사가 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어려운 상호도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목적만 다르다면 같은 이름이라도 그래서 먼저 꼭 쓰고 싶은 회사의 상호를 가진 등기부등본을 좀 눈여겨보고 그거에서 좀 피해가는 걸로 접수를 한 다음에 그 관할 등기관한테 나름의 어떤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그러면 목적이 다르면 지역이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? 그러니까 법원 관할로 다 끊어집니다. 그래서 아마 서울 뭐 강북이건 강남이건 뭐 영등포건 어디건 다 서울중앙등기국 관할이거든요. 그래서 관할 안에 같은 상호에 같은 목적일 경우에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관할이면 괜찮죠. 예를 들어 뭐 용인에 있는 주식회사 ABC, 뭐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ABC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주식회사 ABC가 마포에 있다. 근데 뭐 강북에 주식회사 ABC를 설립하고자 한다. 그러면은 서울 관할이 같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앞선 회사의 목적을 좀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상호로 가든지 뭔가 좀 그런 그렇군요. 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. 그 이름이 이제 똑같다고
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네, 근데 목적만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, 그러네요. 많으세요. 예. 그렇습니다. 이런 부분도 잘 유의하셔서 꼭 등록하고 싶은 쓰고 싶은 사고가 있다면 네. 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확인하셔서 또 사용을 하시면 네,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네. 다음으로 저희가 보통 법인을 설립하면 그 회사 형태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네.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게 보통 주식회사가 네. 있고 또 하나로 유한회사라는 네. 형태가 있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? 뭐 일단은 그 회사의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. 주식회사, 유한회사, 뭐 한명회사, 합자회사 이렇게 있는데 한명, 합자회사. 네, 그래서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는 사실상 같은 형식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다만 본질적인 차이가라는 게 크게 있다면은 이제 뭐 이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하고 나중에 뭐 상장을 하려면은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의 경우만 주로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나중에 유한회사인 경우는 아예 조직 변경을 주식회사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유한회사는 큰 어떤 목표보다는 그냥 가족끼리 설립한 회사고 주주명부 이런 것보다는 사원명부라고 불리기 때문에 서로 그런 사원에 대한 지분들이 주식처럼 이렇게 양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족끼리라는 건 타인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걸 서로 꺼려한다는 거죠. 약간은 그런 폐쇄적인 구조라고. 조금 더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냥 가족회사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외부 그 감사를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입법 미비적인 문제로 유한회사는 아무리 자본금이 높다고 해도 외부 감사를 받지를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우연히 보신 뭐 루이비통이나 뭐 버버리나 이런 큰 굴지의 외국계 기업들이 보면은 유한회사 형태인 경우들이 많아요. 몰랐네요. 그런 경우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주식회사는 좀 더 공시해야 될 누구든 제3자가 참여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공시해야 될 의무도 넓은데 유한회사는 조금 더 폐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재 법상으로는 조금 더 폐쇄적인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죠. 있는. 아무래도 외국 회사들은 좀 더 그런 어떤 기업의 그러네요. 외국 회사는 좀 더 뭔가 개방적이고 오히려 주식회사 같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하는 방식은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다르진 않거든요. 오히려 이제 뭐 악용이라는 말은 그렇고 더 이제 제도적 활용을 좀 제도적 활용에 대한 어떤 그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루이비통 뭐 제가 뭐 그런 회사들 언급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러네요. 여기도 칼럼에도 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, 휴렛패커드, 페이스북, 구글 코리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거의 유한회사 회사들이 이 큰 회사들이 그냥 어떤 행위들을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. 다 뭐 엄청난 법무팀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인 자기네들만의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회사 형태를 뭐 선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면은 그래서 지금 뭐 개정안이 뭐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유한회사들도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그런 개정 법률안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회계사 쪽이나 세무사 분들의 업무 영역이라서 제가 뭐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뭐. 그러면 주식회사는 상대적으로 유한회사에 보다 장점은 어떤 것들이 좋은 건가요?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거래 뭐 이제 일반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주식회사인 것처럼 주식회사는 내 주식을 타인한테 양도하는 게 기본적으로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요. 예외적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형식인 거고요. 유한회사는 양도를 제한하는 게 원칙이고 그 제한을 좀 푸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을 거를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고 그럼 당연히 주식회사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습니다. 폐쇄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아마 투자자들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은 뭐 창업을 10개 기업에 한다 치면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가 많나요? 아니면 제 실무적인 저도 법무사를 한 13년 정도 했고 회사 관리하고 있는 회사하고 뭐 설립한 회사까지 한 수백 개 될 텐데 한 90% 정도는 주식회사로 가더라고요. 그렇구나. 근데 만약에 뭐 약간 가족 단위의 작은 회사로 출발하고 또 요런 감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편의성이 고려가 되시면은 유한회사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주식회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그 현물 출자로 인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주식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현물 출자로 설립할 때 인가를 받게끔 돼 있어요. 근데 그 인가가 요새 들어서 좀 더 까다롭게 됐다고 들었는데
그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간이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 네네. 유한회사는 현재 법상으로는 현물 출자할 때 인가를 받지 않고 진행이 가능하거든요. 절차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굉장히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네네. 막상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회사를 설립할 때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똑같으니까 그냥 주식회사로 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. 어떤 상황에서는 네네. 왜냐면 인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달이 꼭 걸려야 되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또 이제 그런 서류상의 어떤 또 관에 또 받고 하는 절차들이 그리고 법원에서 인가 이제 판사가 인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.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좀 네, 세이브할 수 있는 그렇군요.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요런 또 유한회사 이점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언더백 기업들도 회사 설립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고려해서 형태를 정하시면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식회사로 했다고 해서 영원히 주식회사로만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. 또 유한회사는 마찬가지입니다. 유한회사 주식회사 간에 서로 조직 변경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그 한 번 설립하고 나서 변경하는 거는 까다롭진 않나요? 뭐 나름 뭐 절차는 필요한데 네네네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한 번 됐다고 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그렇군요. 거죠. 또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또 변경하시는 것도 이제 정확한 명칭은 네. 조직 변경 조직 변경하시는 것도 또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네, 또 그렇습니다.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그 재미있기도 한데요. 그 이제 흔히 이제 속어로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네. 얘기하는 그 명의만 대표이사로 이제 등록하는 네.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들이 그 기업 규모가 작을 때는 또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보면은 네. 제 주위에도 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요렇게 이제 명의만 실질적인 대표로 이제 경영자로 활동을 하진 않는데 명의만 돼 있을 경우에 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또 방지를 할 수 있는지. 뭐 솔직히 네. 이제 법인은 이제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눴을 때 법인은 자연인과 다르게 또 다른 법 인격을 부여받은 곳이기 때문에 네.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라고 친다면은 법인이 책임지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. 주주들이 그냥 주식회사의 내가 경우에는 손실을 그냥 그러네요. 보면 되는 걸로 책임이 끝나기도 하지만 네. 근데 요새 점점 더 그런 뭐 법인격 부인 내지는 그런 뭐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네. 오히려 그걸 제도적으로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. 법인을 아. 좀 세워놓고 네. 뭔가 이익이 되면 자기가 다 가져가지만 책임은 문제가 지지 됐을 때는 않는. 인격이 다르니까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제도들도 그냥 대표이사를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자연인과 법인이 인격은 다르다고 해놓지만 사실상 하나의 어떤 세트처럼 하나의 인격처럼 좀 묶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점점 네. 이제 그런 모럴 해저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. 그래서 이제 뭐 투자를 받을 때도 법인에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대표이사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네. 그냥 이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항상 같이 네. 운명을 같이 하게끔 왜냐면은 법인만 딱 던져놓고 빠져가는 경우들을 네, 좀 네. 막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요. 근데 만약에 그런 계약 조건들이 걸리지 않았다면은 네. 원칙적으로 법인만 책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. 실질적으로. 네, 근데 네.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분리해서 책임질 네. 수 있다라고 좀 단언하기는 참 어려워요. 그러네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옛날처럼 좀 명의만 대표로 해놨을 경우에 잘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네. 나중에 또 책임을 다 더 져야 책임이 이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법인만 다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예를 네. 들어 지금은 그렇게 대표이사와 법인을 좀 묶어서 뭐 이렇게 양벌 규정 내지는 자꾸 이렇게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네.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. 그 보니까 뭐 퇴임 절차 대표가 그러니까 뭐 바뀌려면은 퇴임을 해야 되는 네, 건가요, 그렇죠. 일단? 이제 대표이사라는 건 이사가 여러 분 계실 때 그 중에서 이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요. 네, 네. 내가 나가고 싶어도 항상 회사에는 뭐 대표이사든 대표권 있는 산하이사든 회사를 대표하는 자연인이 꼭 존재를 해야 돼요. 근데 보니까 들어오려는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. 네, 네. 되게 당연히 뭐 회사가 좋지 않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을 섭외할 수 없는데 나는 나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. 법원에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네. 상법 386조 2항에 따라서 법원에다가 이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좀 선임을 청구하면은 법원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해주면은 네. 내가 이제 나가면서 그분이 이제
대신해서 대행할 역할을 해주면서 나는 좀 거기서 좀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선임이 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들어갈 수 그렇죠. 없는 나가면서 들어가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가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. 네. 예. 그 주소 변경 이런 것도 근데 뭐 가장 뭐 실무적으로 많이 또 문의받는 경우인데 네. 지금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게 되면은 대표이사의 자기 개인 집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나와요.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회사 일이니까 네. 내가 만약에 뭐 강남구 살다가 뭐 강북구로 이사를 갔다. 그러면 내 이사 간 게 왜 이걸 내가 등기를 해야 될까? 솔직히 궁금하거나 좀 의아스럽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네.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인과 대표이사의 뭔가 좀 더 하나된 일원화된 그런 걸 요구해서 그런지 네. 대표이사의 집 주소도 등기부등본에 나와요.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 강북구청 어디에다 그러면 그 전입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.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뭐 기간 해태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뭐 맥시멈 뭐 500만 원까지도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진 않고요. 네. 실무적으로 뭐 50만 원 안에서 거의 다 부과가 되는 거고. 최대가 이제 500만 원. 네, 그리고 또 이게 뭐 원칙적으로 어떤 부과 기준이 정해진 건 있긴 한데 네. 이게 뭐 제가 여기 칼럼에서 적은 율법적으로 것처럼 예, 그래서 뭐 재량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, 네. 다툴 소지가 아니라는 것도 판례에서 네, 또 네. 정하고 있어서 그냥 이사를 내가 법인 이사만 갔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법인 말고 대표의 개인 이사도 네. 그 대표만 그런 거죠? 예, 대표만 그렇습니다. 다른 이사들은 네. 전혀 상관이 없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행여라도 뭐 내가 이사를 갔다가 이사 변경 등기를 안 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려고 한다.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나 그냥 빠지는 등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네. 그렇지 않습니다. 이사 변경 등기를 먼저 선행하고 나서 빠져야 네, 되기 네.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과태료도 아마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이게 참 그 회사의 경영자 이제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또 법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개인의 이사지만 또 회사의 대표로서 네, 또 그렇기 때문에 의무들이 있고 그런 명의를 빌려주고 네. 하는 것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. 이제 점점 더 위험해지고요. 네, 예, 네. 좀 유념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 그 언더백 기업 저희 이제 중소기업 설립할 때 주의할 점 사모 결정하는 것 그리고 주식회사 유아회사 차이점 그리고 이제 바지사장 흔히 얘기하는 또 대표와 명의로 할 때 어떤 또 법적인 절차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. 이런 점에 잘 유의하셔서 또 우리 요즘 참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또 우리 경영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. 이런 시작에 잘 주의하셔서 좋은 경영을 또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법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